한의원에서 위장병 환자분들을 진료하다 보면 아주 많은 분들이 위에 좋은 영양제라면서 여러 가지 건강기능식품이나 한약재 성분의 제품을 섭취해보고 오시더군요. 이런 제품들도 한약재 성분으로 만들었으니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병이라는 것이 식품 수준의 효능으로 치료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병이 심하지 않을 땐 이런 제품을 섭취하고 증상의 개선이 될 때도 있겠지만요. 하지만 저는 진료를 할 때 위장에 좋은 영양제 어떤 것을 드셔보셨나요? 드셨을 때 좋았었나요? 아니면 무반응이었나요? 더 나빠진 것은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꼭 합니다. 어떤 성분인지 알고 섭취했을 때 증상의 변화에 대해서 알면 현재 몸속 위장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어떤 작용이 있길래 위장에 좋다고 표현하는 것일까요? 위장에 좋다고 할 때 제품의 성분과 효능을 구분해서 먹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분들을 자주 봅니다. 만성위염 때문에 위벽이 자극에 예민한 상태인데 위장에 좋다고 해서 생강을 먹으면 오히려 위점막이 더 자극되면서 속쓰림, 위통증, 자결감 같은 증상이 악화되는 분들을 자주 봅니다. 그러니 위장에 좋다는 효능이 어떤 작용 때문에 위에 좋다는 것인지를 꼭 구분해서 드셔야 합니다. 위장에 좋은 영양제라고 해서 나오는 제품들의 성분을 보면 유산균, 글루타민, 산약, 애엽, 알로에, 스페인 감초 추출물, 케르세틴, 은행나무 추출물, 아연, 양배추 추출 성분, 금은화, 작약 추출물, 창초 추출물, 소화유 소제, 곡물 발효 성분 등을 활용해서 만들었더군요. 성분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이렇게 한약재를 활용한 제품이 많구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제품이 한약재 성분을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이런 제품의 효능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위장에 좋다는 말 한마디로 설명하는 것은 문제가 많은 듯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위장 점막 보호 효능을 가진 제품과 위장 운동 촉진 효능을 가진 제품으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위장에 좋다고 할 땐 어떤 것을 가리킨 것인지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이를 구분하지 않고 먹어선 안 되는 분이 먹으면 오히려 속이 더 쓰리다거나 오히려 소화가 더 안 되고 더부룩한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구분해서 먹어야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양배추 성분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까요? 양배추는 식도염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요. 위염에도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급성 위염보다는 조금 더 만성 위염 상태이면서 조직 변성은 발생하지 않은 단계일 때 위벽을 보호하는 효능을 목표로 먹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 담적 때문에 소화력이 저하된 분이 양배추 성분의 제품을 먹는다면 이는 소화장애가 생기면서 오히려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장상피하생이 생길 정도로 위험이 심한 분들이 양배추를 먹으면 속이 쓰리고 아프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배추 성분 제품을 먹었을 때 좋았어요, 더부르겠어요, 속이 쓰렸어요 이런 반응을 들으면 위험 상태가 어떠할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위험이 심해서 조직변성이 생길 정도로 만성병인 분들은 이러한 수준의 제품을 먹는다고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병적 상태가 되기 전 단계일 때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이 도움이 되지 병은 치료를 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병이 심한 분들은 일정 수준 치료한 이후에 조리할 때 위장에 좋은 영양제 중에 이런 성분의 제품을 더 복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좋은 것은 한의사에게 진찰을 받은 후 치료를 해야 하는 상태인지 음식을 조심하면서 영양제만 먹어도 나을 수 있는 상태인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제품을 먹으면 도움이 될지를 조언받는 것이지요. 올해부터 건강기능식품 소분 사업이 진행되면서 각종 영양제에 대해서도 설명을 듣고 처방처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합니다. 위장에 좋은 영양제, 한약재 성분으로 만든 제품이 정말 많습니다. 한의사들이 이에 대해서는 잘 알 테니 어떻게 하면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지 알려드리도록 노력 중입니다.